이재명의 생명줄, 지지율 대폭락 중이다. 충청은 16%포인트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그 업무 보고를 다 마치면서 이재명이 또 한마디 어제 했죠. 6개월 후에 다시 하겠다. 왜 6개월 후입니까? 왜 6개월 후? 6개월 후면은 지방선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직전에 또 전국을 돌아다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아마 막 성심성 막 정책을 막 퍼주겠죠. 퍼주게 하려고 6개월 후에 또 하겠다. 지난 11일에 기재부 국가데이터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 6개월 후에 또 하겠다. 지방선거 딱 기량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막 질타를 한 질타 거의 매도를 막 했죠. 매도를 하고 사실상 나가라는 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기관 정도를 이런 업무보고 내용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무조건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그걸 지금 자아자찬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업무 보고를 두고 갈라치기와 권력 가시의 정치 무대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 이 환단고기 이런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직접 언급을 해서 또 쓸모없는 소모전을 불러일으키고 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것을 또 꺼내는 바람에 갑자기 이 탈모 관련 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소동도 그런 소동이 없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이재명 개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장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이걸 6개월 있다가 또 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봉황기 말씀드렸죠. 봉황기 오늘 용산 대변인실이 또 이것을 공식 브리핑이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서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의 봉황기가 개항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국가 수반의 상징이고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개항이 되는데 청와대로 이제 봉황기로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이 집무하겠다. 그리고 업무 표장, 로고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다시 이제 바꾼다. 지금 용산이 이렇게 대통령실이 상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과거 청와대로 다시 바꾼다. 홈페이지도 다 바꾸고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업 명함도 다 바꾼다. 이재명 집무실 이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몇몇 비서실은 이미 다 옮겼고 청와대로 출근해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준초관, 기자들이 있는 준초관도 최근에 그걸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거 왜 다시 들어갑니까? 그렇게 어렵게 그 전에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을 할 때 그때 오래전부터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구중근거 같은 데 나와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미국 백악관도 가면은 큰 길가에 있습니다. 그 옆에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하죠. 그런데 구중근거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거기서 문재인도 나가겠다 해서 강화문 시대 위원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간첩도 안 받고 출퇴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간지에서 그냥 근무해도 되고 그러니까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용산으로 옮겼죠. 용산으로 400억 들여서 옮겼으면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또 지금 세종시에 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근무하다가 세종시에 가면 되지. 왜 지금 청와대에 다시 들어갔다가 청와대에 있다가 다시 2030년에 이재명 그때까지 임기 다 채운다고 해도 그때 이제 다시 또 세종시로 가야 되는데 왜 수백억 원 들여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 지금까지 국민에게 반환한다고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한 그것도 다 중단시키고
그리고 청소 용역자들 전부 실업자 만들고 하면서 지금 그걸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1,000억 이상 되는 돈을 낭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이런 일만 지금 열중하는 이재명 정권이 이런 일에 열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추락하는 거죠. 지지율이 추락하는 거죠.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었죠. 이재명 그 지지율 49.1% 가반에 못 미쳤다. 그 에버리 리서치가 에버리 뉴스 그리고 미디어 로컬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이죠. 공동 의뢰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그 국정 긍정 평가가 49.1, 부정 평가가 부정 평가는 46.9. 그래서 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지금 불과 격차가 2.2% 포인트까지 좁혀졌죠. 지난 조사에서 8.4% 포인트 차이였는데 긍정하고 부정이 이제 2.2% 포인트로 좁혀져서 이것이 데드 크로스가 될 수 있는 부정 평가가 높아질 수 있는 그 결과도 예상이 되는데 이미 뒤집혔다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죠. 어쨌든 이 에버리 리서치 쪽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을 하느냐. 이재명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하락은 지금 생중계된 업무보고 공개 질책.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몰아치고 한당 고기 이야기 했다가 뭐 엉뚱한 이야기 막 하고 하면은 국민이 다 평가하죠. 거기에 떨어지는 이유가 됐고 또 쿠팡 사태 대응 미흡, 또 환율 상승, 물가 불안 이게 크죠. 바로 국민 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는 여기다가 전재수의 통일교 금품수수 이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자 오늘 또 하나 이재명이 불안해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이렇게 지지율이 높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추세를 좀 보자는 거죠. 추세. 자 그래서 뷰스의 뉴스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SOI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지지율 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결과를 충청, 서울이 두 자릿수 폭락을 했다. 두 자릿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올 들어 최저 30%대로 추락했다. 그리고 62.9%의 응답자는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KSOI에 따르면 22일하고 23일 조사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조사죠. 그런데 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환율이 폭등을 하고 또 이재명의 어처구니 없는 막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끝마친 게 어제 12시 조금 전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된 겁니다. 22, 23일 조사한 겁니다. 2주 전보다 이재명 지지율은 51.9가 나왔는데 2주 전보다 3.8%포인트가 추락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3.8% 추락을 했고 종전 최저치가 이 조사 기준으로 KSOI 기준으로 종전 최저치가 10월 3주차 51.3%가 최저치였는데 거기에 근접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리고 부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2.1%포인트 상승해서 42.0이 나왔다. 자, 그런데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 서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울은 수도 서울, 그리고 또 충청권은 항상 캐스트 모터를 지는 민심의 바로미터 이렇게 불리는데 대전, 세종, 충청의 경우에 15.7%가 떨어졌습니다. 15.7%. 2주 사이에 이재명 지지율이 15.7% 떨어져서 47.0 긍정이 47.0%인데 부정평가가
부정평가가 52.3%. 52.3%. 그러니까 이 부정평가, 그 긍정평가가 이 부정평가보다 떨어지는, 자,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상황이 충청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서울도 11%포인트가, 11.1%포인트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인천하고 경기 수도권인데 여기도 6.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자, 여기 좀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남성, 여성으로 봤을 때, 남성 그 유권자의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이 1.6%포인트인데, 여성 유권자에서는 5.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성 유권자에서 5.9%포인트는 떨어졌다. 이게 바로 물가 급등,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생활 물가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분들이죠. 그래서 여성 그 유권자의 이재명 지지율이 거의 6%포인트나 2주 사이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대책을 뭐 내놓든지 뭐 이렇게 이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자자찬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뭐 상금 열쇠 받았다고 자랑하고 뭐 봉황기 이제 청와대로 옮긴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정권 자체가 불안한 거죠.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것 또 하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4.1%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하고 오차범위 안에 접근을 했는데 이게 3.0%포인트가 국민의힘이 상승을 한 겁니다. 왜 상승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22, 23일 조사다. 그러면 그제 조사면은 장동혁 대표가 바로 필리버스터 24시간 한 그 장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사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드리면은 통일교 특검의 찬성 61.9%, 반대 21.3%. 자, 그러니 이 통일교 특검을 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 전에 다른 조사도 다 이렇게 나왔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이 특검을 원한다. 국민의힘이 집중 겨냥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겨냥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이 특검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